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오늘 정리할 대상 바로 한계, 생계, 지원, 질의응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질의응답,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은 우리가 한시 생계 지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핵심 설명은 이미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이 영상은 뭐다? 질의응답이라는 거. 그래서 내용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신 분만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영상을 또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하락할 것을 저는 예상을 권형 하고요. 내가 중이고요. 주가를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려서 이제 매도를 하게 있습니다. 되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실제 예상 나왔던 KBS 이럴 때 멈추네요. 이럴 주가가 눈이 클 때 멈췄어야 되는데 떨어졌을 경우 이럴 때 멈추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매도에 대해서 잠깐 뉴스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오늘은 바로 요거 질의응답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계생계 지원입니다. 한시생계 지원에 대한 얘기예요. 가구 구성 기준 어떻게 되나요? 자, 지난 영상 보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 보시고 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질문이니까. 자,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 발표에 따라 3월 1일 기준 그죠?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 발표가 있었죠.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증대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이때 기준으로 뭐예요? 주민등록표에 우리 등본 띄워보면 나오잖아요. 주민등록표에 나오는 세대 몇 명이냐 이거죠. 자,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이거 핵심이죠. 자, 이거 질문 저에게 많이 주셨죠.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2명 다 받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따로 살지만은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의 가구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야? 한 번만 받는 거죠. 자, 이거 질문 많이 주셨어요. 부부인데요. 가족이에요. 그죠? 부부나 가족인데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대주가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2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이렇게 만약에 부부가 따로 되어 있다. 그럼 2명 받는 거죠. 2번 50만 원 50만 원. 근데 실제로 떨어져 살고는 있는데 주민등록표 하나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뭐다? 한 가구로 보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자,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뭐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거인은 뭐예요? 동거인.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이라는 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뭐 친척 집에 내가 뭐 이사라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가족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동거인으로 보는 거죠. 동거인으로. 이런 게 동거인입니다. 이것까지 다 설명해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이 영상은 여러분 보실 분만 보세요. 진짜 디테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만 보는 겁니다. 이 영상은요 한시생계지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짧은 영상을 이미 올려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기냐고 하시는 분들 그 짧은 거 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디테일한 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길 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아무튼 자,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 사망, 출산, 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월 1일 기준인데 그 사이에 뭐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출산을 했거나 이게 항상 우리가 복지제도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구별 변동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왜 가구별 변동이 중요하냐면 중위소득 75%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면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다 가르죠. 다르잖아요. 3월 1일 때는 부부였어요. 맞벌이 부부였다가 3월 1일 이후에 뭐가 돼요? 애가 나온 겁니다. 그럼 3인 가구로 봐야죠. 그럼 75% 중위소득이 더 높아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해당이 안 됐다가 애가 나왔으니까 3인 가구 되니까 해당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증하라. 그러면 인정해 주마. 이런 얘기죠.
이 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이런 거는 서류를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명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 관련 서류 지침에서 읍명동 주민센터 언제부터? 5월 17일부터입니다. 와, 이거 질문 진짜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소득은 세전소득이냐 세후소득이냐. 쫙 정리해드립니다. 세전입니다. 자,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아시겠죠? 자, 이거 별표 5개. 야, 요거는 별표 5개. 아, 이거 별표 하니까 좀 이상하다.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자, 동일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히 되죠. 자, 가구원 중 1인이 소득 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가구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구원이 4명이야. 부부 있고 아들, 딸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 써 있죠. 다만 뭐야?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이며, 이것도 저한테 또 질문 주시면 계실걸요. 가구원 소득 전체 합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남자고 내가 가장이야. 그러면 내 가장의 소득이 75% 중위소득 75% 이하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아니면 따님이 4인 가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있어. 그러면 그 소득 다 합쳐서입니다. 다 합쳐서. 오해 말아주셔야 돼요.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준비 있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얼마냐? 전 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이 한시생계 지원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영상을 미리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방대해져서, 자, 그거 보시고 오시는 거죠. 자, 70%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 이거 제가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진짜 이거 따로 영상 찍어야 돼. 요거 하나 갖고 진짜 중요한 얘기면서도요, 아마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 또 많이 주실걸요. 소득 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정리를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야, 기준 소득이 뭐고, 그러니까 내가 5월 이거죠. 21년도 5월 1일이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걸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 기간 중을 보고 이제는 다른 기관과 비교하는 거겠죠. 그러면 최근 소득 매출, 그죠? 이게 최근 소득 매출입니다. 21년도 올해 1월부터 5월, 이게 최근 소득 매출과, 그럼 비교 소득이 좀 다양해요, 이게. 그래서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비교 소득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자, 볼게요. 자, 소득 감소 확인은 21년도 5월부터 1월부터 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 시점은 아래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 다만 증빙이 가능해야 됩니다. 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거와 첫 번째 19년 또는 2000년 평균 소득과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거와 요때 19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과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200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과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거와 19년 2000년 동월 등 이런 것을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유리한 거, 그 뜻은 뭐겠어요? 본인이 유리한 건 뭐예요? 셋 중 하나 걸리면 됩니다. 그렇죠? 셋 중 하나 내게 해당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증빙 자료는 19년 2000년 대비 최근 소득, 그죠? 최근 소득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년도 200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 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자, 소득 감소 비교표 들어갑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소득입니다. 20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최근 소득입니다. 기준점이죠.
자, 21년도 1월부터 월 평균 소득입니다. 월 또는 평균 소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본인이 증빙자로 내셔야 되는데, 근데 평균 소득의 개념이 뭐냐? 평균 소득의 개념이 뭐냐? 자, 보세요. 평균 소득은 소득 합계액에서 실제 근무 월수를 나누는 것이 이제 평균 소득입니다. 19년 소득 합계액이, 예를 들어 볼게요. 19년 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이라 볼게요. 근데 실제 근무월은요 8개월입니다. 그러면 3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제 근무했다고 본다 그러면 이 경우 19년도 평균 소득은 얼마다? 1200만 원 나누기 8 해서 150만 원이 2분의 19년도 평균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건 뭐겠어요?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합계액에 나누기 이제 5 하면 되겠죠. 1, 2, 3, 4, 5 해서 5개월. 그래서 나오는 게 평균 소득이다. 월 또는입니다. 또는 평균 소득. 그럼 이거와, 잘 보세요. 요거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데, 자,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인데요. 자, 어떤 거와 비교하느냐. 근데 뭐다?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비교 들어갑니다. 자, 요거와 19년 또는 2000년 평균 소득. 이 뜻은 뭐겠어요? 19년 또는 2000년 뭐예요? 19년도 소득 합계액이 여기 나오죠. 예시. 2000년은 이거는 2000년 바꾸면 되겠죠. 2000년 소득 합계액이, 또한 자, 두 번째 기준은 19년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뭐예요? 1월부터 6월, 하반기 7월부터 12월. 월 또는 평균 소득. 2000년 상반기,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반기별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안 돼. 이게 막 이거랑 해서 이게 안 돼. 열받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반기별로 다 쪼개보는 겁니다. 쪼개야죠. 그죠? 쪼개야죠. 그래서 19년도 상반기 하반기 쪼개고 2000년 상반기 하반기 쪼개서 해당이 된다? 그럼 오케이. 근데 이것도 안 되지. 열받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럼 뭐가 돼? 요거 이제 월로 19년도 2000년도 동월 소득으로 쪼개버립니다. 한마디로 요거 안 되면 반기별로 쪼개고, 야, 반기별로 해당이 안 되면 이제 월로서 쪼개버리는 거죠. 이 셋 중에 내가 해당이 된다. 유리한 선택이, 기준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오늘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지만, 중간에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영상은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한시생계 지원에 대한 질의응답이지, 이거를 깔끔하게 아주 요약본로 정리한 영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그리고 궁금하신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야? 한시, 생계, 지원, 신청서. 이거 당연하겠죠. 자, 온라인으로 가면은 신청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가름이 뭐야? 대신한다는 거겠죠. 온라인 가서 신청서 제출하면 이거 낸 거랑 똑같다 이거죠. 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래서 뭐야? 가구원 전체고요. 이거 뭐겠어요? 왜 가구원 전체 동의를 받죠? 소득을 합산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지급 요청 계좌 사본. 한마디로 돈 받을 계좌 번호 달라 이거죠. 온라인은 뭐야? 계좌 번호 인증을 통해서 이 계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들어가겠죠. 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당연히 온라인은 본인 인증, 핸드폰 본인 인증 간다고 합니다. 핸드폰 본인 인증 가면은 그런 분들 있어요. 또 저기 내 명의로 안 되신 분들 아마 진짜 골 때릴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 인증이 안 되시죠. 그 항상 복지제도라든지 그 정부 지원 받을 때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게. 이게 핸드폰이 본인 게 아닌 거야. 본인이 쓰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본인 인증이 안 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아무리 해도 본인 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질문하세요, 저한테. 난 본인 인증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근데 알고 보면 조금 제가 막 이렇게 알아봐 드리면
본인 이름은 핸드폰에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온라인은 본인 인증을 하시는데 핸드폰 본인 인증입니다. 자, 밑으로 떨어져 볼까요? 자, 밑에 5번째,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관련 감소 관련 증빙 자료,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가구원의 근로 사업소득이 뭐예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나오죠? 자, 증빙 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뭐겠어요? 이게 사실 좀 오해가 아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이거 논란이 있을 텐데요. 증빙 자료가 없는 거예요. 예, 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고 주는 쪽도 그렇고 받는 쪽도 세금 신고 안 하는 거죠. 전혀 증빙 자료가 없으신 분도, 그러니까 직장인들 마인드로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작성하는데 소득 매출,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이제 작성하게 되죠. 그러면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이거 질문 또 주시는 분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증빙 자료가 없다 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도 결론은 이거 내시면 돼요. 근데 증빙 자료 있으신 분들 어떤 증빙이지 않느냐, 요거죠. 증빙 자료가 뭐냐? 자,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소득 감소 확인서, 매출입 전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증빙 자료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 뭐예요? 이거 다 뭐예요? 홈택스 들어가면 나옵니다. 예. 이거 한번 정리해 드려야죠. 예, 요거 원천 징수 영수증 어떻게 띄는지, 이거 어떻게 띄는지 한번 영상 날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다. 자, 소득재산 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는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며 최근 매각 등 재산 변경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소명 자료 제출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시생계 지원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꼭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은 한시생계 지원 질의응답에 대한 너무나 그 디테일한 것을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내가 대략적으로 좀 알고 싶다,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유튜브 그 설명에 가보시면 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요거를 짧게 요약해드린, 핵심 정리를 해드린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권혁 중이었고요. 생각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왜 저기 유튜버님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 안 하시냐. 제가 좀 그렇잖아요, 제 입으로 하기가. 그래서 요청을 안 하는 거 뿐입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좋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